의혹투성이 민심 도둑질, 특히 이 부산 선거에서 조강지처 논란이 때 아닌 조강지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에서 조강지처를 두고 주고받은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의 말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형준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니 뭐 헤어지고 지금 새롭게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또 선긋기도 하면서 조강지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그 뭐 조선시대나 남존 여비사상 시절 통했던 시절에서나 그 통할 법한 그런 말인데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일방이 일방을 버림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남녀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민주당 김영춘 캠프 측에서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조강지처를 버렸다, 전처 자식과 선을 그었다 라는 공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 측이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가족 파괴, 인격 파탄내는 저급하고 치졸한 흑색 선동이다.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민주당의 김영춘 캠프에서 아까 방송에서 한 주장은 박형준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리고 성이 다른 전처 자식과는 선을 그었다. 크게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는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사생활이 논쟁화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건 차치하고 사실관계 여부 맞습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저께 박형준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인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친아들이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지금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딛고 넘어서기 위한 아버지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전처와의 아들이란 거예요? 전처와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은 이제 의붓아들에 관련된 논란이기도 합니다만, 박형준 후보,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워낙 선거 과정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재혼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은 재혼 과정들이 있고, 이 재혼 과정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조강지처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있는 사실과 다르게 이 내용을 뭔가 가정사의 흠집을 내기 위한 노력으로 만약에 이 점철이 된다면 재혼 과정을 통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숱한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강지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헤어지고 재혼 과정을 꾸리게 되는 과정에 뭔가 이 조강지처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현대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공당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넘는 마타도 흑색선전이 이제 가정사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 선을 넘는 부분들은 없이 좀 정책선거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인식들은 어떤 가정의 화목함,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중요시 여길 텐데, 그것과 재혼 과정과 문제가 직결되는 것도 아닐 터이고, 자,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다음에 이제 전처와의 아이들과는 선을 그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좀 문제 삼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주장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보수 진보가 전혀 입장이 바뀐 주장을 해요. 만약 조강지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교적, 보수적 가치예요.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동의해서 하는 건데 뭐 어째서 하는 건 어찌 보면 진보적 가치인데 서로 지금 입장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양 진영 캠프의 둘 다 여자 대변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 여성 폄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런 애매한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엄밀하게 이렇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여성 대변인들이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5, 60대의 그야말로 어르신들 유기적 가치에 말하자면 친화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런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프랑스 정치처럼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도 개인의 사생활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다만은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좀 서로 보호해줄 부분은 같이 보호해주면서 뭐 그야말로 좀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 누가 미래 부산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좀 착각을 했군요. 네. 지금 민주당 김용춘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전처와의 자식과 선을 그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 부인과의 자식들과 선을 그었다는 공세인데, 이걸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재명 기자, 앞서 이제 유세에 나왔던 게 전 부인 사이에서의 아들이 유세에 나온 건데, 현 부인과 아들과 선을 그었다. 이거 팩트 여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의 출발을 좀 봐야 되는데, 출발이 예. 뭐냐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LCT에 지금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데, 또 한 채가 있는데 바로 현처의 자녀도 LCT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김영춘 후보 측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김영춘 후보는 서울에 집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서울에 한 15억 상당의 집이 있다, 그렇게 공격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또 김영춘 후보 측은 그 집은 지금 부인과의 과거에 오래전에 산 집이고 굉장히 추억이 담긴 집에서 팔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강치 논란을 번진 겁니다. 번진 건데, 글쎄요, 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뭐냐면, LCT 관련해서 과연 그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 측은 지금 현처의 자녀들이 샀던 아파트고, 그것이 그 출처 자체는 본인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닌 거죠, 그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 가정의 어떤 아픔들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물론 이제 검증이라는 게, 그 후보자의 능력, 뿐이 아니라 도덕성, 사생활까지도 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출처가 만약 자금 출처에 논란이 된다면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밝히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김영춘 후보 측도 그것을 조강시처 문제로 과거의 어떤 그런 본인의 사생활까지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네거티브 공세이기 때문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조강지처를 벌였다라는 민주당 김용춘 캠프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던 걸까요? 박형준 후보가 친아들, 그러니까 전처와의 아들을 유세 현장에 대동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아들 박준홍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항상 부산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좋은 시선으로 저희 아버지 봐주시길 바라고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산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는 이 정당, 이 후보를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조강지처 논란에 이제 친아들까지 등판을 한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공직선거법 110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누구든지, 후보나 그런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런 법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110조에 명문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병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강지처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부인과 자식들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3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아들까지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들까지 저렇게 그 전면에 등장을 했으니
만약에 여기서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선거 결과가 예컨대 여당에서 그 당선이 된다고 해도 김영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 선거를 대하는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한 개씩 두 개씩 터지는데 박형준 후보의 여러 의혹들만 갖고도 우리 이제 자꾸 변명, 모르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각종 불법 비리, 의혹투성이인 야당 후보, 말만 번지르는 그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겨서 부산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산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산 바라기 김영춘에게 제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부산을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